스파이더맨 노웨이홈 2차 예고편 도대체 언제 뜨냐? 그러나 얼마 전 누군가의 유출로 인해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지하 감옥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에는 이전에 먼저 유출 사진으로 모습을 선보였던 닥터 옥토퍼스와 일렉트로를 찾아볼 수 있었고, 좌측에는 아직 CG 작업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는 비주얼의 샌드맨과 리자드의 모습이 등장했죠. 이로써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은 3파이더맨과 시니스터6의 대결이 그려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거의 99%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과거 샘 레이미 감독의 트릴로지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마크 웹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보지 않은 분들은 이번 작품에서 한꺼번에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시니스터6가 등장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과거 스파이더맨 영화에 등장한 빌런들을 한꺼번에 정리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을 보시려는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니스터6 빌런들의 등장과 능력 총정리 시작합니다. 자, 먼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1차 예고편에 등장한 닥터 옥토퍼스 박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닥터 옥토퍼스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2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죠. 본명은 오토 옥타비우스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그는 피터의 절친인 재벌 해리에게 투자를 받아 자신의 일생일대를 건 핵 융합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면서 그를 도와줄 인공지능 기계 촉수를 자신의 신경계와 연결하게 되고, 순조롭게 핵 융합 에너지원이 정상적으로 생성되는가 싶더니 폭주하여 아내도 잃고 기계 촉수의 제어칩까지 파괴되며 이성도 잃게 되죠. 그렇게 닥터 옥토퍼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닥터 옥토퍼스의 주된 능력은 등에 달린 4개의 기계 촉수인데요. 촉수를 이용해 지면을 걸어다니고 벽도 탈 수 있죠. 또 기계이다 보니 인간의 완력을 압도하는 힘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실험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기에 미사일이 발사된다거나 하는 공격용 무기는 없지만 실험에 자르는 용도로 쓰려고 했는지 촉수 내부에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제어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촉수에 흰 빛을 띄었는데 통제권을 뺏기면서 붉은 빛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죠. 닥터 옥토퍼스는 핵융합 폭주를 저지하려고 자신을 희생하여 에너지원과 함께 강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택하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서는 다시 살아 돌아와 기계 촉수에게 통제권을 뺏긴 상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실험을 방해한 스파이더맨에 대한 증오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번 작품에서도 스파이더맨을 위협하는 근거가 맞춰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박폭탄과 괴이한 웃음소리의 그린 고블린인데요. 그린 고블린은 샘 레이미 감독 스파이더맨 1편의 메인 빌런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노먼 오스본으로 피터의 절친인 해리 오스본의 아버지이자 거대 과학기업 오스코프사의 사장인데요. 오스코프사에서 개발한 잠재 능력 각성 약물 실험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개발 비용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이자 노먼이 직접 자신의 몸에 약물을 투여하는 급발진 실험을 감행하죠. 그 결과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부작용으로 정신분열 증세가 발생하여 극도로 폭력적인 자아 그린 고블린이라는 또 다른 인격이 생겨나며 탄생한 빌런이 되겠습니다. 그린 고블린은 잠재 능력 각성 약물로 스파이더맨과 견줄만한 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무기로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예고편에서 등장한 호박폭탄이 있죠. 여기 이 호박폭탄은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굉음과 함께 강력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다른 버전은 녹색빛을 발산하며 빛에 노출된 대상자들이 순식간에 뼈로 변해 산산조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중 스파이더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호박폭탄의 칼날이 튀어나와 표적을 추격하는 버전이죠. 그리고 그가 애용하는 것으로는 글라이더에 장착된 기관총, 소형미사일, 전면에 달린 뾰족한 칼날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고블린 슈트에는 양팔에서 발사하는 수면가스, 포방용 와이어, 뾰족한 끝이 4분할되는 창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떠도는 스포일러에 의하면 시니스터6의 핵심 빌런이 그린 고블린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다만 그는 스파이더맨 1편의 후반부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번 작품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죽기 직전의 시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야망을 망친 스파이더맨에게 철저한 복수를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 부족하니 다른 멤버들을 모아 시니스터6를 지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이 먼저 유출된 일렉트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렉트로는 마크 앱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메인 빌런 중 한 명이었는데요. 본명은 맥스웰 딜런으로 원래는 오스코프사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소심한 아웃사이더 성격으로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죠. 자신의 생일날 야근으로 게놈 연구실 전류장치를 수리하던 도중 사고로 전기 뱀장어가 가득 들어있는 수조에 빠져 전기를 다루게 되는 신체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 아웃사이더의 본성이 남아있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스파이더맨의 등장으로 관중들로부터 받아오던 관심이 누그러들자 스파이더맨을 적으로 간주하며 본격적으로 일렉트로라는 빌런으로 탄생하게 되죠. 일렉트로의 능력은 당연히 전기를 다루는 능력인데 고압 전류를 발사하기도 하고 전자기장을 이용해 공중에 떠다니기도 합니다. 또 신체를 전기화하여 순간적으로 이동하거나 콘센트를 통해서 전선이 이어져 있는 곳들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선 기존과 다르게 원작의 일렉트로와 같은 노란색 전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와 외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멀티버스에서 온 일렉트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후반부 일렉트로가 소멸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방출되는 전기의 일부로 일렉트로가 자리를 피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좀 더 각성하여 이번 작품에서 다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스파이더맨의 배신감에 대한 증오가 남아있어 시니스터6에 합류할 명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세하게나마 예고편에 등장한 리자드입니다. 리자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의 메인 빌런이죠. 본명은 커티스 코너스이며 오스코프사의 과학자로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이종 교배를 통한 혈청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피터의 도움으로 붕괴율 문제를 해결하며 혈청 개발에 성공합니다. 다만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하긴 무리가 있었으나 오스코프사에서 강압적으로 인체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여 결국 자신의 몸에 혈청을 투여해 오른팔을 재생시키는데,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혈청 때문에 부작용의 결과 극도로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하며 나약한 인간들을 자신과 같은 몸으로 만들고자 하는 리자드라는 빌런이 탄생하죠. 리자드는 크게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실사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등장한 빌런들 중 가장 강력한 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과 육탄전으로 겨루었을 때 힘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도마뱀의 재생 능력을 이어받아 총알을 맞아도 순식간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꼬리가 잘려도 곧바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리자드는 결국 혈청에 정화되며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시점에서 멀티버스를 통해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시점에 오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어설픈 CG로 공개된 샌드맨입니다. 샌드맨은 스파이더맨 3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나빴던 빌런은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플린트 마르코로 과거에 병약한 딸을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내키지 않았던 범행을 저지르다 사고로 벤 삼촌의 목숨을 빼앗은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교도소에서 탈출해 잠시나마 딸을 만나고 경찰에게 쫓기던 도중 소립자 과학 실험장에 굴러 떨어지게 되고, 이때 실험 장비의 가동으로 신체가 모래 입자로 바뀌며 샌드맨으로 탄생합니다. 샌드맨의 능력은 소립자 실험을 통해 신체가 모래로 구성되었다는 것인데요.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할 수 있어서 커다란 주먹을 만들거나 거대한 망치 모양으로 변형시켜 상대를 공격합니다. 또 충분한 모래가 있다면 입자들을 끌어모아 신체를 거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신체가 모래이다 보니 어떠한 물리적인 공격으론 타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모래이니만큼 단점으론 물에 닿으면 변형이 어려워 쉽게 으스러지는 점, 고열에는 유리로 변하기 때문에 신체가 깨지며 고통을 느낍니다. 영화 후반부 샌드맨은 피터의 용서를 받고 더는 악감정이 남아있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서의 샌드맨은 아직 용서를 받기 전의 상황이거나 혹은 다른 차원의 샌드맨이어야 스파이더맨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시니스터6에 합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90%로 확정된 총 5명의 시니스터6 멤버들의 탄생 배경과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멤버가 있죠. 예고편은 물론 유출 사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때문에 번외편으로 시니스터6의 마지막 멤버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후보는 미스테리오인데요. 그 이유는 미스테리오의 역할 배우 제이크 질렌할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촬영장에서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장에 방문한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지만 그가 과거의 인터뷰에서 토비 맥가이어와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와 함께 멀티버스 영화를 찍고 싶다 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출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스파이더맨 파포럼 홈 후반부 그가 죽은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어쩌면 그 역시도 환영이었던 것으로 어딘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시니스터6의 멤버로 짜잔 하며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보로 넣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충격적이게도 베놈이 시니스터6의 마지막 멤버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멀티버스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베놈과 스파이더맨이 만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베놈이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존재하는 세계관에 난입하는 것은 조금 당혹스러울 텐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하기 전 우리는 먼저 베놈2 렛 데어 비 카니지를 관람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해외에서 진행한 시사회를 본 사람들의 소감은 하나같이 쿠키 영상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사회에서 쿠키 영상의 오디오를 공개했는데, 무려 스파이더맨 파포럼 홈의 후반부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공개되는 데일리 뷰글의 보도가 나오며 그 뉴스를 에디와 베놈이 보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베놈2에서 스파이더맨과의 세계관 병합에 살짝 발을 들여놓고 본편에서 갑자기 시니스터6의 멤버로 합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더욱 신뢰가 가는 점은 에디 브록 역의 배우 톰 하디가 등장한 SNS 사진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제작자와 출연진들에게 제공되는 타이틀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디 브록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고편 속 이 장면이 리자드가 아니라 베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리자드든 베놈이든지 간에 빨리 2차 예고편이 좀 나와서 확실하게 시니스터6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할 시니스터6의 빌런들에 대해서 각각의 탄생 배경과 능력, 스파이더맨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시니스터6가 나온다, 뭐 삼파이더맨이 등장한다 라는 말들은 100% 신뢰하기 어려운데, 이 모든 자료가 오피셜이 아닌 유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뭐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기대감이라 이것을 충족해주지 못한다면 마블과 소니의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어이 그래도 난 삼파이더맨과 시니스터6를 믿고 있었다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